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렇게 갑자기 조용해지실 것까지야. 네. 책에 담긴 다양한 맥락을 심도 깊게 이야기하는 청어람 월간 북토크. 오늘은 페미니즘을 알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심에스더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또 패널분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여러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분위기가 약간 문화살롱 좀 문화산책 느낌이 좀 나는데 여러분 책 이야기지만 우리가 너무 딱딱하게 말고 또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 듣듯이 말고요. 그냥 같이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요새 참 그 페미니즘이 대세라면 엄청 대세잖아요. 그렇죠? 책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근데 그 많은 책들 중에서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또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도 이 많은 책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시작해야 되는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야기해보고 또 나름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라는 두 분을 모시고 이 시간 책에 대한 이야기들 또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신 두 패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여기 박소연님 그리고 폴장님인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박소현이라고 하고요. 대학이랑 대학원에서는 국문학이랑 문예창작학을 공부했고 기독교 출판사를 처음 입사하게 돼서 미션월드 라이브러리라는 곳을 들어가면서 처음 출판계에 몸을 담게 됐고 이후에 IVP라는 또 출판사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면서 책을 만들다가 아기를 낳고 육아휴직한 다음에 맡아주실 분이 없어서 복직을 못했어요. 그래서 프리랜스 출판 편집자로 한 지금 또 5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 네. 예, 작년에는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지극히 사적인 페미니즘이라는 책의 공저자로 참여하게 돼서 또 책도 내고 그 정도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근데 그 소연님 식사 아까 하셨잖아요. 네, 목소리. 네, 조금 크게 얘기해 주시면. 잘 안 들리세요? 조금 큰 게 나을까요? 뭐 지금 제 얘기를 못 믿고 지금 되물으신 거예요? 옆에 있는 제가 안 들린다는데 크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 자연스럽게 우리 폴장님. 네, 저는 크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믿는 페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폴짝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지금 믿는 페미에서 웹진 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두 분 이제 또 책을 쓰신 작가님이시고 또 활동하고 계신 활동가님이신데 그럼 그 두 분이 우리가 흔히 여성들은 왠지 날 때부터 페미니즘을 알고 또 페미니스트로 태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실상 그렇지 않은데요. 두 분은 언제 처음 어떤 계기로 페미니즘을 접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생각이 나는 에피소드는 네, 바로 생각이 막 나고. 네.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25살 때 당시 연하 애인을 만나고 있었는데 네. 되게 가부장적인 사고가 되게 있는 남자였어요. 몇 살 연하였어요? 한 1.5살? 1.4. 네.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제가 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되게 즉흥적으로 응수를 하느라고 네. 나 페미니스트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네. 그게 제가 되게 우연히 한 말이지만 페미니스트 선언을 한 어떤 시점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개인사적으로 어떻게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됐나 좀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저희 집이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전혀 없었어요. 뭐 이렇게 어머니가 너무 막 신식이셔서 부모님이 막 고급 교육을 시키신 건 아니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아버지가 좀 아프시거나 부재한 경우가 굉장히 많으셔서 자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살림하시고 이렇게 현모양처 어머니 그런 분위기가 없었고 어머니가 좀 밝고 또 보수적인 걸 좀 싫어하셔가지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성장을 했던 것 같고 또 제 위로 언니가 있고 제가 있으니까 좀 여자들이 엄마
언니, 제 서열로 먼저 이렇게 되고 네. 막내가 남동생이어서 오히려 좀 남자애가 쫄자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냈던 것 같고 이후에 또 여고랑 여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들은 또 여성들이 자유롭게 자기들끼리 활동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전혀 이렇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없이 되게 여자로서 되게 자부심을 오히려 되게 갖고 있는 편이었고 또 회사를 가보니까 또 남초 회사 같은 데는 여자들이 되게 부수적으로 일하는데 출판계는 여성 인력들이 사실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도 굉장히 난 되게 멋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회를 보면은 좀 제 생각과 다르거나 제가 상식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조금 어긋나는 지점이 생길 때는 왜 그러지 생각했는데 난 뭐 문제 없다는 식의 자신감이 되게 있었던 것 같은데 결혼을 할 때도 내가 데리고 살 남자를 찾겠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좀 오만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부러운데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다 막 이런 생각까지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거대하게 저한테 다가오면서 일단 남자 쪽 집안이 너무 가부장적인 한국 전형적인 그런 분위기의 가족이었고 그리고 남편도 좀 공부를 하고 아무리 책을 읽어도 그 가정 환경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네.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출산을 하고 복직을 못했어요. 그런 아이를 맡아줄 곳이 마땅치 않고 남편이랑 연봉 계산을 해보니까 남자 쪽이 훨씬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5년 정도 지금 6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데도 소속이 안 된 채로 이렇게 긴 시간을 대체로 이직을 하거나 휴학을 해도 1년 정도 이렇게 쉬는 시간이었는데 6년 동안 제가 어느 학교에도 직장에도 소속이 안 된 채로 이렇게 무명의 사람으로 잊혀진 것 같이 산다는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고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지만 무소속이라는 것이 저한테 되게 많이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각성이 더 많이 되고 네. 이 구조에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돼서 좀 저는 결혼 이후로 더 극대화돼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각성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처음에 억압이나 어떤 불합리한 경험으로 페미니즘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작가님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작가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네, 공 작가님이라고. 네, 공저 작가님 너무 기니까 작가님이라고 할게요. 네. 작가님께서는 좀 이렇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오히려 가장의 마인드로 여성의 어떤 입장을 생각하시게 되다가 오히려 또 결혼을 하시게 되면서 더 오히려 이 가부장 사회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더 극대화된 페미니즘을 받아들이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았어요. 제가 요약 잘했나요? 네. 네, 우리 폴장님은 그러면 어떻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자라면서 모태 페미니스트 뭐 이런 네.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되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서 골든 초등학교 때 신문을 보셨어요? 그런 어린아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신문을 봤는데 한창 그 당시에 골드미스들의 삶을 막 소개시켜주는 그런 걸 보고 저렇게 멋진 삶이 있을 수 있나 하면서 약간 그런 기초적인 여성상을 좀 바랬고 그런 여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난 독신주의자야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자랐거든요. 네. 근데 교회에 가니까 교회 언니들의 뭔가 성향이 있잖아. 교회 언니 뭐 리액션 잘해주고 따뜻하고 먼저 연락해주고 약간 그런 성향을 저도 모르게 학습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저한테 터닝 포인트는 제가 대학교 때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있는 지역으로 1년간 선교를 가게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거긴 소수민족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거 없이 굉장히 힘들고 억압받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삶이 제가 지켜보는 게 괴로울 정도로 조금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 사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저도 동일하게 내가 여성이어서 뭔가 한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여성이어서 내가 뭘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여성이라는 게 사회 구조적으로 뭔가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자유로울 수 없겠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깨닫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창 그때 14, 15년도 그때 한창 그런 혐오 한국어 오로지 혐오 열풍에 힘입어서 저도 페미니스트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럼 우리가 어쨌든 오늘 책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두 분이 처음으로 접했던 페미니즘 책
나의 페미니즘 첫 책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 책을 앞에 이렇게 좀 쌓여 있는데 집에서 가지고 왔어요. 캐리어 끌고서는. 아, 이거 다 작가님 가져오신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해준 게 없고 저 혼자 다 노동하고 네. 캐리어 끌고서는 여기 올라오고. 아, 네. 고생하셨어요. 여기다 다 이제 진열했는데 이제 네. 제일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 첫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네. 이게 뭐 제일 처음 이론서. 네, 되게 노잼으로 생긴 네. 노잼 책인데 핵노잼 책인데요, 지금? 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93년도에 한자 제가 까막눈이라서 이제 검색해 보니까 문예 출판사더라고요. 못 네. 읽었어요. 네. 문예 출판사에서 93년도에 나온 책이고 조세핀 도노번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이고요. 제가 학번으로는 99학번인데 그 99년도에 이제 여자대학을 다니면서 교양 과목 때 이런 책을 읽기하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고 미국에서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하고 네. 원 제목도 페미니즘 티어리예요. 동안 페미니즘 이론이고 그리고 각 그 당시에 대학들에서 이 책을 교과서처럼 많이 써서 제가 93년째인데 99년도 읽을 때는 벌써 8세본이고 지금은 절판됐는데 온라인 서적 보니까 이제 검색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페미니즘 미국에서 강의를 많이 70년대에 활동하시던 페미니스트시라고 하고 네. 미국에서도 교과서라고 하고 네. 그리고 기억나는 내용이 있는데 30년대 노예제 폐지론자이고 여성 인권 운동을 하셨던 사라 그림케라는 되게 멋진 여성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글도 쓰고 순회 강연 같은 걸 많이 다니셨는데 앞에서 여자가 공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그 바울 서신에 나오는 얘기나 디모데전서 이런 성경 구절 근거로 여자는 앞에서 공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다는 내용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20대 초반에 그걸 읽고 저희 때는 여성 차별이 성경적으로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지만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를 금지하는 문화는 아니었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고 네. 뭐 여성 사역자들도 있고 근데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그게 비난받던 시절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읽고서는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라 그린케라는 여성은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글을 인용이 되어 있는데 남성들의 견해에 지배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모든 개인의 엄숙한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서에 대한 그릇된 견해는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전개되어 왔다. 이런 주장을 1830년대 했던 여성의 이야기인데 그런 내용이 되게 인상에 남았어요. 네. 폴장님의 첫 페미니즘 책. 저의 첫 페미니즘 책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저희 첫 책은 정희진 선생님의 페미니즘 도전이었거든요. 되게 도전적인 네, 책이네요. 거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처음에 페미니즘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읽으시는 책인데요.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 책을 읽을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술술 읽히지가 않아가지고 그쵸. 읽다가 쉬다가 읽다가 포기하다가 또 읽다가 포기하다가 좀 이런 걸 반복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도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나도 페미니스트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할 수 있게 해준 책이었고요. 네. 이 책이 2005년에 처음 나왔고 이제 개정돼가지고 개정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또 믿는 페미 책 모임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봤는데 또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 2005년에 그 도전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게 참 다시 좀 읽어볼 만한 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두 분이 처음 접했던 책을 또 들어봤고 여러분도 사실은 뭐 오늘 또 같이 얘기하러 오긴 했지만 여러분 나름의 첫 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그래서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땐 이런 책 첫 번째 순서 페미니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즉 페미니즘 입문 도서. 약간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 책을 또 어지간히 많이 읽으신 분들도 오실 것 같고 아예 처음부터 배워보려고 하시는 분도 오실 것 같아서 네. 고민을 하다가 네. 또 제가 세 권을 한번 골라봤는데 첫 번째는 벨 훅스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긴 했는데 페미니즘 뭐야 하면은 약간 말 막히고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럴 때일수록 좀
되게 쉬우면서도 개념 정리가 잘 된 책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 이 저자가 바로 그런 취지에서 이 책을 썼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해하기 쉽고 너무 어려운 용어나 이런 거 없이 또 페미니즘의 여러 주제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서 입문책으로 읽기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책은 제 책이라서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이게 공저잖아요. 네, 공저, 그러니까 예. 본인 말고 다른 작가분 네, 소개하면 네, 되잖아요. 네, 네네네. 근데 공저. 왜냐하면 이게 기획이 됐을 때 의미 있는 기획이라고 생각을 한 부분은 대체로 여성들의 이렇게 학자들이나 아니면 되게 유명한 운동가분들의 책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평범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좀 되게 사적이고 하소연이나 수다 정도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라디오 사연 정도로 소비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공적 영역에서는 또 드러나지 않게 뭔가 베일에 쌓인 그 이야기들을 좀 여성들의 얘기를 들어서 좀 공적 영역으로 끌어올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책이 기획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엄청나게 뭐 박학다식해서 섭외가 된 게 아니라 약간 기혼 여성의 경험담이 저한테 좀 큰 경험이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 서사로 또 많은 이야기들 짤막한 이야기들은 많지만 약간 어느 정도의 분량이 있는 어떤 방식은 또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것으로 기혼 여성의 이야기가 있고 이런 여성들의 이야기 다양하게 접해보는 차원에서 입문서로 좋을 것 같아서 골랐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페미니즘의 작은 역사라는 그래픽 노블이에요. 되게 얇은 책인데 네. 사실 페미니즘을 공부하다 보면은 역사적인 맥락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 시점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너무 어려운 책 이렇게 두꺼운 책 읽으면은 책을 읽다가 이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맞아요. 상황에 빠지는데 네, 맞아요. 이 책은 일단 그래픽 노블이라서 읽기가 쉬우면서도 되게 정말 얇아요. 정말 요 정도 되는 책인데 거기에 이제 고대 사회, 뭐 중세, 근대, 계몽시대, 그리고 초기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참정권 이슈 이렇게 하면서 짤막짤막한 만화로 다루는데 꽤- 만화예요, 만화. 네, 그래픽 노블이 만화입니다. 네, 모르셨군요. 네. 아니 한국말로 해주셨어야죠. 네. 그래픽 노블이라 그래서 제가 저는. 여기 고급진 네, 맞아요. 문화살롱인데 곳이에요. 우리 네.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 책을 좀 읽고 이렇게 입문서 정도를 읽고 하면은 어지간한 좀 기본 개념들 익힐 수 있지 않을까. 페미니즘의 싶습니다. 이론이 아니어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권 소개해 주셨고요. 우리 폴장님은요? 저는 얇은 것으로 한 권 읽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예. 제가 아까 앞서서 페미니즘 도전을 읽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포기하고 네. 다시 또 읽고 포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앞에서 작가님이 소개해주신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 좀 페미니즘의 다양한 영역들을 좀 개념들을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한다면은 모두를 위한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책은 네. 그래서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데가 어딘데라는 거를 좀 저한테는 이해하게 해준 책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얇고 작아요. 그래서 글씨 큰가요? 글씨도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예, 이 책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처음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변에 왜 페미니즘 모르는 친구들한테 내가 이 책 소개시켜주고 싶다 할 때 부담 없이 소개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되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페미니즘 이럴 땐 이런 책 두둥. 고마워요, 설레요. 네.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뭐 페미니즘 이론이라든가 뭐 페미니즘의 도전 이런 책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거기에 아니 우리 같은 여성인데도 여성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뭐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문화살롱인데 엄청 나와요. 뭐 좀 어려운 개념과 용어들을 좀 풀어주고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책 그런 거 혹시 없을까요? 네, 그래서 생각을 또 해왔습니다. 어떻게 물어볼 줄 알고. 네. 미리 제가 첫 책을 읽었을 때 어려웠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영어 공부할 때도 문법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단어를 맞아요. 절대적으로 몰라서 또 안 읽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지점이 있잖아요. 책도 페미니즘 책도 어려운 것도 있는데 개념을 잘 모르겠어서 이게 걸림돌이 돼서 안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페미니즘 이론이 어려웠던 것도 네. 개념들 같은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읽어지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해봤는데 여성 문화 이론 연구소라고 짧게 여이연이라고 부르는 네. 곳이 연구소가 있는데 페미니즘의 개념들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동력출판사 저기 페미니즘 책 많이 내는 곳인데 네. 약간 사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페미니즘 개념들에서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목차가 이렇게 사전식으로 돼서 자기가 찾아보고 필요한 개념들을 펼쳐보고 이제 확인해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거를 꽂아 놓으면은 꼭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더라도 그때 궁금한 것들 그쵸. 참고서처럼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돼서 진짜 사전이네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 책을 좀 생각해 왔어요. 네. 또 그럼 포장님도 있어요? 네. 저도 2권 준비를 두 권. 해봤는데요. 한 거는 미래인이란 출판사에서 나온 여성학이라는 책이고요. 또 다른 한 거는 젠더와 사회라는 책인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여성학이라는 책은 실제로 대학교에서 이제 여성학 교양 강좌의 교재로 많이 사용되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저도 그 여성학이 너무 그 페미니즘 너무 어렵고 난잡하게 좀 있을 때 그런 개념들을 한 번에 싹 꿰준 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좀 쉬운 말로 설명을 하고 있다면 젠더와 사회라는 책은 이 부제가 15개의 시선으로 보는 뭐였지? 네. 아니, 괜찮아요. 네. 남성과 여성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15개의 시선으로 보는 남성과 여성. 네, 그래가지고 좀 이 책은 좀 각 분야의 전문 교수님들이 한 발자국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어떻게 사회에서 작동하고 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셔가지고 네. 조금 두껍긴 한데 이 책은 네. 관심 있는 분야부터 먼저 찾아서 읽어보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분야별로 이렇게 반드시 앞에서부터 보지 않아도 좀 중간중간 이렇게 인터셉해서 봐도 문제가 딱 다 없나요? 약간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분야들이어가지고 네, 중간중간부터 흥미로운 부분부터 그만이 읽으시면. 그 책을 보는데도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여의연에서 나온 사점을 찾아서 개념을 찾아보면서 같이 봐도 괜찮겠네요. 자, 페미니즘 책 이럴 땐 이런 책 3번째. 네, 고맙습니다. 아까 여기서 나왔는데 바로 페미니즘과 기독교. 이거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모인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페미니즘과 기독교는 뭔가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냐. 내가 페미니스트라면 기독교를 멀리해야 하고 또 기독교인이라면 페미니즘을 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성경의 텍스트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이야기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페미니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불온하고 믿음이 없고 순종적이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걸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고민들을 좀 뭐 완벽한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해소해 줄 수 있고 우리를 좀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지도 같은 책. 예? 네, 지도 아니면 탈락이에요. 지도 같은 책을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 지금 지도 같은 책이라고 하셨는데 뭐 기독교와 페미니즘을 이해하는 지도 같은 책 아니면 바이블 같은 책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강남순 교수님 책들이나 네. 백소연 교수님 책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기독교계에서 페미니즘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가장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분들이라면 저는 이 두 분을 정말 단연코 꼽는 분들이어서 네. 이분 뭐 이력 학교 이름은 잘 기억하지 네네. 못하지만 그건 뭐 중요하지 않죠. 네. 네. 책을 강남순 교수님 책을 저는 3권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책이 근래 동력출판사에서 최신으로 개정해서 나온 책이 네. 페미니즘과 기독교라는 책이 일단 있고요. 네. 이 책을 요즘에 많이 읽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시기별로는 앞에 있는 책인 것 같은데 대한 기독교 사회에 전엔 현대 여성 신학이라는 좀 옛날스러운 책이 여기 네. 책을 가져왔어요. 네네. 여기 예. 이 책이 이제 현대 여성 신학이고 좀 약간 느낌이 네, 제가 이런 네. 옛날 책 이런 느낌. 책이네. 이런 책이고 되게 안에 이런 서체 같은 거 봐도 되게 옛날에 이렇게 지금 서체가 아닌 이렇게 작은 글씨로 옛날에 그러네요. 사용하던 방식의 네. 이런 책이고요. 그다음에 나온 책이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내신 페미니스트 신학이라는 책인데 부제가 여성, 영성, 생명 이런 주제에서 다루고 있고 네. 이제 근래 나온 책이 페미니즘과 기독교인데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 세 개를 다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뭘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책 좋아요, 특성들이 좋아. 어떤지 네. 좀 정리를 해봤어요. 줄거리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 현대 여성 신학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책은 여성 신학이라고 하지만 일단 페미니즘에 대해서 1부, 2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1, 2부에서는 여성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성학이라는 학문이 다른 학문들 뭐 사회학이나 심리학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식으로 페미니즘을 일단 소개하는 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구성이 조금 흥미로운 지점이었고 그 다음에 3부에서부터 여성 신학을 다루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또 재밌는 지점이 네. 그 3부에서 여성 신학을 다루기 시작하는 게 페미니즘과 남성이라는 주제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남성은 여성의 적인가? 페미니스트의 관점은 신학에 어떤 변화를 주었고 이에 대한 남성 신학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이런 식으로 신학 파트를 시작한다는 게 재미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남성 중심적으로 되게 견고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딱 돌파하듯이 다룬 것이 아닐까 그 첨예한 부분을 네. 그리고 이제 4부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다루는데 하나님도 굉장히 백인 남성의 이미지로 굉장히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페미니즘 이슈로 다룰 수밖에 없는 이런 남성에 대한 부분, 뭐 하나님의 남성성 같은 부분을 이렇게 다룬다는 점에서 그런 쪽 내용이 궁금하시면 현대 여성 신학의 그 3, 4부 내용을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영성 생명이란 부제를 갖고 있는 페미니스트 신학. 저 책은 조금 더 21세기에 들어선 페미니스트 신학의 쟁점이나 이런 과제들을 좀 다루고 있으면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생각할 것인지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아시아 페미니스트 신학 아니면 근대성과 기독교와 페미니즘 페미니즘과 윤리 그리고 페미니즘과 여성 목회 그리고 페미니스트 신학적 영성 그리고 에큐메니카 페미니스트 신학 그리고 전통적 가족 해체와 재구성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여성을 억압한 역사 비평적 조명 그리고 기독교 덕목이 어떻게 가부장제적으로 이데올로기화 되었나 하는 문제 등을 다루고 있어서 네. 약간 21세기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건 이제 근래 나왔던 페미니즘과 기독교 동력이라는 출판사에 나온 책이 약간 비슷한데 더 보완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슈인데 약간 이 책에서 다 다루지 못한 뭔가 성서 해석의 문제 이것도 첨예한 주제인 것 같고 네. 또 이론과 실천 측면에서 교회론 그리고 가족 이슈에 대해서도 좀 다루고 저쪽에서 가부장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페미니즘과 기독교라는 책은 유교 이슈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한 챕터 할애해서 다루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코페미니즘도 페미니즘의 한 갈래인데 에코페미니즘 파트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좀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했고 또 아시아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아시아 여성과 이런 걸 다루었는데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과 또 여성신화 이런 네. 것도 있어서 완전히 겹치진 않는데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페미니즘과 기독교를 먼저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아까 첫 번째 그 현대 여성 신학에서는 조금 더 주제가 좀 달라서 그 페미니즘 일반론이나 어떤 기독교와 남성성과 관련된 주제를 좀 알고 싶으시면 그 책을 읽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럼 또 폴장님도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작가님은 굉장히 정통으로 페미니즘과 기독교 아주 그냥 정통으로 가셨어요. 또 어때요, 폴장님은? 전 조금 대중적인 걸로. 정말 고마워요. 네, 예, 가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그랬지만 많은 페미니스트 그리스도이시면서 페미니스트이신 분들이 내가 기독교와 페미니즘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혼란의 지점을 네. 누구나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고 저는 그래서 맞아. 기독교를 버려야 하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저한테는 좀 그런 고독한 시간들이 있었고요. 저도 이제 믿는 페미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까 네. 제가 그런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믿는 페미에게 책을 뭘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책들을 막 소개해드리기는 조금
조금 그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희가 요즘 밀고 있는 책은 백수영 교수님의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최근에 나온 책이죠. 네, 이게 청월함에서 이제 백수영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거를 가지고 뉴스앤조이에서 책으로 만든 건데요. 저는 이제 그 강의도 듣고 그 책도 읽었는데 확실히 이게 그러니까 강의하신 걸 정리한 거다 보니까 쑥쑥 잘 읽히더라고요. 네. 그 호흡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또 이 책이 그러니까 그 페미니즘의 다양한 뭐 스탠스라고 해야 하나요? 뭐 네. 그런 뭐 흐름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또 짚어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성서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까지 좀 연결되는 책이어가지고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조금 그런 흐름들을 잡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로운 페미니즘 책이라는 좀 거라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 권 더 소개해드리자면 이 책은 그 강호숙 박사님이 쓰신 네. 여성이 만난 하나님이란 책이거든요. 여성이 만난 하나님. 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좀 틀에 그 기독교란 좀 그 틀에서만 뭔가 해보려고 한다는 느낌을 전혀 받았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사실 모두가 페미니스트라고 아직 정체화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스스로 나는 아직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교회의 발언들이 조금 불편하고 뭔가 교회에서 말하시는 그 설교 말씀이 너무 아멘이 안 되시는 네. 좀 그런 분들이 그쵸. 이제 이 책으로 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내가 지금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좀 그러신 분이라면 좀 이 책을 읽으시면은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두 권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또 더 이야기하고 싶거나 그래도 좀 말한 게 아쉬워서 몇 권 더 소개하고 있죠, 그렇죠?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니 옆에서 이렇게 움찔움찔하셔가지고 제가 꼭 여쭤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준비 많이 근데 해오신 지금,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하셨을 때는 좀 지도 같은 책, 바이블 같은 책이라고 네. 얘기하셔서 이런 책을 사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기독교 출판 쪽에서 또 유의미한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읽힐 만한 책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책도 좀 소개하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책인데 여기 앞에 있는 이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Why나 위민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게 꽤 당시 나왔을 때 좀 읽혔던 책이에요. 이게 99년도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미국에서는 2000년에 나왔고 한국에서는 2003년, 2002년 정도에 출간이 됐는데 사실 이 카리스마적 계통에서는 여성 리더들이 되게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렇고 사역들도 많이 맡아서 하는데 그 사실은 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성경 해석하고 이런 진영에서는 좀 비성경적이다, 그 비논리적이다, 되게 즉흥적이다, 감정적이다 이런 저평가를 많이 하고 그런 비판도 많이 받는데 저는 은사주의 계통에서 여성 리더들을 긍정했던 측면이 굉장히 유의미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앞서 그 제가 페미니즘 이론이라는 책에서 사라 그림케라는 여성의 일화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여성의 공적 발언을 하는 것이 네. 되게 비난받았던 시기. 근데 이 책에서 그 바울 서신의 그 문제적인 그 구절들 고린도 전서에 나오고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거든요.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여기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해석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여성들은 남성들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존재라고 여기는데 그것이 사실은 종교를 이용해서 남성들이 권력을 가지려는 집착이고 지금까지도 그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시켰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이 그 당시에 어지간한 기독교 쪽에서 이 정도 급의 책을 낸 거를 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이러한 기독교 지형에서 굉장히 앞선 의미 있는 주장을 한 책이 예수전도단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조그만 책인데 위민 휴먼이라는 책인데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저자가 쓴 분이고 굉장히 얇은 책이고 이게 얼드먼스라고 되게 신학책 많이 내는 미국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게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 1938년에 무려 쓰여진 책인데 네. 아직까지 번역이 안 되다가 근래에 양혜원 선생님이 번역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또 어떤 글을 써서 양혜원 선생님 글과 이 에세이가 같이 묶여서 곧 이제 근간으로 책이 나올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분이 38년도에 이 책을 썼는데 이제 직역을 해보면 위민 휴먼이니까 여자도 사람인가 여자도 인간인가 이런 제목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번역은 안 됐지만 제가 단어 이렇게 사전 검색해가면서 네. 이거 원서로 읽으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니 네. 앞에만 살짝 읽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여자가 왜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하려고 하냐는 질문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 교회는 여자일을 따로 구분지켜 놓는데 이거 되게 사실무근의 일이다. 여성의 일이라는 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재미있는 지점은 도로시 세이어는 자기는 페미니스트로 규정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당대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라기보다는 맹목적으로 남자랑 똑같아져야 된다라고 좀 그 당시 당대 페미니즘이 그런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 동의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본인이 페미니스트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궤적을 볼 때 그 도로시 세이어즈는 모든 인간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존엄성과 평등,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집중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여성 저자로 기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항상 얘기한 게 되게 이 책에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네. 되게 아니 묻지 않은 얘기 왜 자꾸 하시는 거예요? 네, 좀 허세가 좀 네. 필요한 것 같아서 있어 보이려고. 필요하죠. 네. 이런 문장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좋은 기계공으로서의 재능을 주셨다면,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자이고 또 여자가 사람이라면 당신은 기계공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네. 좀 울컥한데요. 네. 그래서 그 성별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그 재능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차피 성별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계속 그런 식으로 천착을 해왔고 각 저서들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저자를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곧 이 책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곧 나올 네, 예정인 곧 책인 나올 거죠? 예정이에요. 네. 진짜 오랜만에 38년에 낸 책이니까 지금 네. 몇 년 만에 나오는 건가요? 거의 네. 100년, 80년 네. 정도 만에. 예. 그러네요. 나온 한 세기 책인 만에 거고. 거의. 그리고 뭐 약간 그래도 또 언급하고 싶은 게 그 도로시 세이어즈의 에세이를 하면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서문을 좀 부탁하고 싶어서 제가 그때 백소영 교수님한테 연락을 네. 해서 서문을 써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화여대 HK 교수님으로 지금도 네. 계시죠. 네. 그때도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교수님이 이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 못하시다가 그 서문을 쓰려고 되게 연구를 하고 되게 많이 조사를 해서 되게 성의 있는 서문을 써주셔서 그 인연이 돼서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앞으로 낼 책이 있다. 그 책이 이제 저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책이 바로 엄마 되기 그 아프거나 네. 미치거나라는 책이었던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근데 이게 개정에 대해서 엄마 되기 힐링과 킬링 사이로 사이. 이제 바뀌었는데 네. 그 첫 책은 그런 책이어서 교수님의 그 책을 저는 또 굉장히 좋아하고 네. 이 자리에 소개하고 싶었는데 약간 도로시 세이어즈 책이랑 연결되는 지점이 네. 있어서 네. 그 엄마 되기 아프거나 미치거나도 네. 그 기독교서에서 나온 책인데 개정된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네. 꼭 언급해야 되는 책이 양현 선생님의 교회 언니 여성을 말하다. 이게 포이에마에서 나온 책인데 그 네. 복음과 상황에 연재되었던 글을 모아서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기독교 판에서 소위 말하는 여성 저자들의 책을 좀 알아보고 능동적으로 독서하는 게 좋을 것 그러게요. 같아서 소개를 네. 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해요. 이게 또 이렇게 여성 저자들의 책이다 보니까 뭔가 더 와닿는 부분이 있고 아까 그 본인이 해석하신 그 해석해 주신 작가님이 그분이 굉장히 또 울컥하고 제가 읽어보고 싶은데 아직 원서니까 저는 도로시 세이어즈. 네, 도로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분 네, 도로시 세이어즈 그분 네, 책이 이제 해석돼서 번역돼서 나오면 저희가 한번 꼭 읽어보고 싶네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원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제 책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실 기회를 드려요. 만져볼 네, 기회. 만져볼 제가 기회. 아마존에서 산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만져볼 기회 이따 가지시면 되겠고요. 혹시 폴장님도 더 이어서 혹시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저도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요? 많지는 않지만 네.
저는 조금 최근에 나온 책들을 저도 아직 다 못 읽고 있는 중인 책들을 네, 조금 네.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네. 나왔는데요. 한국 여성신학계에서 나온 혐오와 여성신학이라는 책을 저도 지금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여성의 월경부터 시작해서 난민까지 여성신학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시각을 이렇게 그리고요. 네. 그리고 네. 한국 여성신학회의 책들은 조금 다 어렵지만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 것 같아서 네. 조금 내가 기독교와 페미니즘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결시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권은 네. 페미니즘 시대의 좋네요. 그리스도인이란 책인데요. 네. 이 책은 다양한 저자분들이 복음주의권에서는 페미니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또 자신의 경험에서는 어떻고 또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는지 좀 다양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소개하고 네. 있는 책이어가지고 다 뜨끈뜨끈한 새로 나온 신간. 책들이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두 분 진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저희 믿는 페미에서 목요일마다 웹진을 발행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믿는 페미들이 교회에서 페미니즘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하는 그런 글들을 항상 매주 목요일마다 올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도 그러면 부탁드려요. 그 SNS에서 올리시는 저희가 건가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항상 그 링크를 올리고 있으니까 네. 저희 티스토리에 방문하셔서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거기 이제 폴장님도 글을 쓰시고 같이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이 고민하는 글들이 올라온다는 네, 거죠? 저희가 매번 주제를 바꿔가지고 글을 쓰고 있고요. 네. 지난 주제는 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고 이제 네. 여름이 다가와서 다음 주제는 몸이라는 주제로 7주 동안 글이 이렇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관심 꼭 이렇게 부탁드려요. 네, 그래요. 진짜 뭔가 이렇게 두껍고 또 이렇게 물론 전문인들이 쓰시는 책도 참 너무너무 유익하고 좋지만 또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페미니즘을 갖고 싸우는 얘기들을 한다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믿는 페미. 네, 알겠습니다. 날 것입니다. 날 것.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덧 벌써 네 번째 질문이에요. 페미니즘 책 읽기 이럴 땐 이런 책 네 번째. 감사합니다. 혼자 읽기보다 같이 읽으면 좋은 페미니즘 책.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 이제 혼자 읽는 것도 좋고 사실 뭐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지금 얘기하신 이런 책들도 어떤 분들에게 또 혼자 읽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특별히 이런 책은 좀 같이 읽고 더 풍성하게 텍스트를 해석하고 보면 좋을 것 같다. 특히 공동체에서 같이 읽기에 추천하고 싶고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만 보면 좋으신가 봐요. 생글생글 웃어주시고 지금 눈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책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함께 읽기 좋은 책은 사실 고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고전을 이렇게 코 박고 혼자 집에서 읽다 보면은 나는 누구고 여기 너무나 어딘가 고통스러운. 약간 그렇게 되고 고전의 고가 고통스러운 고라는 소리가 있어요. 네, 고통의 고전이 고라고. 고전이 그리고 대체로 다 그러실 텐데 자기가 읽었다고 착각하게 될 정도로 엄청 많이 듣는데 사실은 읽은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맞아요. 그런 책꽂이에 다 꽂아져는 것 같아요. 있고. 네. 저희 집에도 제2의 성이 있거든요. 네, 제가 네. 한동안 순수 이성 비판을 읽은 사람을 찾아봤는데 한 명도 발견하는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모두들 한 권씩 집에 다 꽂혀 있는데 단 한 명도 읽은 사람을 못 봤는데 약간 페미니즘 계통에서도 그런 책들이 사실 대표적인 책이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 네. 이게 한 700~800페이지짜리 책이고 이분이 굉장히 정말 수제잖아요. 네. 똑똑하시죠. 그래서 정말 엄청난 필력으로 이 책을 썼는데 저도 집에 꽂혀 있고 왜 그 서점에 꽂혀 있던 그 상태 그대로 맞아요. 꽂혀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좀 같이 모임해서 좀 우리 제2의 성을 좀 이제 완독해 보자 해가지고 읽으면은 되게 동기부여도 되고 되게 기억에 남을 만한 되게 즐거운 경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고전을 또 읽자. 이렇게 두껍진 않아도 자기만의 방도 아마 네. 자기가 내용을 다 알고 읽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저도 내용은 알아요. 그 자기만의 네. 방이 필요하다는 방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 연가 500파운드의 돈이 필요하다. 돈과 방은 필요하다. 근데 그 얘기를 주디스 어떻게, 이야기. 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참 네. 고통스럽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그 정말 이야기. 그 감동적인 게 거기에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던 네. 셰익스피어의 동생이란 주디스라는 여성인데 그 주디스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우리 이 버지니아 울프가
주디스는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할 때 모두 다 울 수밖에 없는 그러다 모두 울어보신 적이 없는 네. 그런 감동적인 구절들이 울면서 있기 만나는 때문에 걸로.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전들이 사실 많이 있고 들어본 분들도 많이 있고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여성의 권리 옹호 이 책도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 책이고요. 그리고 베티 프리단의 여성의 신비 이것도 네. 정말 많이 언급이 되고 또 우리가 조금 아는 서퍼러제트 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인 에멀린 팬커스트의 자서전 나왔잖아요.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그 책도 한번 같이 읽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 이런 것도 사실 혼자 읽기 되게 네. 어려운 책인데 이 개념을 한번 알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조금 읽어야 되는데 못 읽은 책들을 네. 같이 읽는 모임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아니 다 이제 들으니까 알겠는데 읽은 것만 같은 착각을 주는 책들이에요. 맞아요. 진짜 사실 읽지는 않았죠. 읽어보지 못했고 결말 조금 아는 책도 있고, 네 이런 고전을 같이 읽고 어려운 책일수록 함께 읽어 나가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폴장님도 이 중에서 읽은 책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읽고 있는 책들은 그렇게 많고요. 저도 네. 말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이렇게 뭐 읽고 계세요? 고전 저 중에? 제2의 성 책을 다 모두 읽고는 있어요. 마치지 계속 않았어요. 읽는 중일 뿐이어서 우리가 그렇지. 그 성문기초 영문법 보면 앞에 시커멓잖아요. 앞에 시커멓고 뒤로 갈수록 굉장히 새 거인데 지금 우리 이 페미니즘 고전책이 약간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2의 성 읽고 계신다. 네, 그리고 저는 좀 저도 많이 공감했는데 좀 벽돌책이라고 저기 앞에 있는 두꺼운 네네. 책들 네. 백래시, 맞아요. 의제 반응 좀 네. 이런 책들은 사실 혼자서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읽으려고 해도 맞아요. 읽다가 이렇게 덮을 수밖에 없는 네, 그 네.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좀 이런 책들을 공동체에서 작심하고 한번 읽어보자. 네. 이러면 어떨까? 저희 믿는 팬들 백래시 같이 읽어보려고 네. 항상 말만 하지만 말이라도 해보자. 네, 오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혹시 네, 또 저희도 언제 좀 처음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 책이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마음을 먹고 그래서 우리 그러면 말해주신 고전 그리고 이렇게 뭐 백래시 같은 책들을 그렇게 하면 네 두꺼운 책.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읽기 어려운 책을 함께 읽는 게 사실은 가장 또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해 못하는 다양한 텍스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면 또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고 또 같이 실험하는 그 과정 자체가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왜 뭔데요? 뭐 서로 다 잘못 알게 되는 페미니즘은 이런 건데 다 다른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땐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메일도 이렇게 신학자분들한테 좀 보내보고 네 같이 이렇게 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도움을 청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 이런 좋은 청어랑 같은 단체에서 또 같이 책 읽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같이 이야기해봐도 좋고 그렇죠? 주최 측은 별로 네 호응이 없네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또 네 번째 질문까지 해서 이제 이럴 땐 이런 책 벌써 마지막 순서. 네 이런 거 하는데 이럴 때 이렇게 마지막 순서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이럴 때 페미니즘 책, 이럴 땐 이런 책.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얘기한 책들이 다 지적이고 또 훌륭하고 또 읽으면 좀 간지날 것 같은 책들이긴 하지만 솔직히 또 저 같은 사람에게 그리고 여기서 말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좀 딱딱하고 어렵다. 물론 꼭 읽어봐야 할 책들인 건 알겠지만 좀 접근성이 생각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그리고 좀 처음에 술술 읽힐 수 있는 좀 이렇게 이런 딱딱한 설명문 말고 소설이라든가 뭐 시일 수도 있고 또 아까 그래픽 노블 말씀하셨는데 또 만화일 수도 있고 이런 좀 다른 장르 왜 누가 비웃었지 지금 네. 잘못 들었나 네 그런 다양한 장르로서의 책으로 페미니즘을 접할 수 있는 혹은 그런 관점을 가진 그런 책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 아니어서 약간 속으로 살짝 내적으로 네, 당황했는데. 제가 듣고 저희가 판단해 볼게요. 네, 뭔데요? 사실 네. 이 질문이 제가 좀 가장 재밌어할 만한 질문이라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네. 좋아하는 책들이 사실 나 페미니즘 책이야. 나는 페미니즘의 정말 PC함의 교과서야. 이런 책이 좀 저는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되게 좀 교조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찌 네, 보면. 네. 근데 좀 다양한 주제와 생각해볼 지점들이 좀 다층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들어있는 어떤 그런 책들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층의 생각들을 해보는 게 되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것도 3가지 정도로 생각해왔는데 네. 3가지 정말 좋아하네요. 모범생이시네요. 정말 모범적이죠. 네. 띡, 첫 번째 띡. 네. 네. 첫 번째는 도로시데이의 고백이라는 책인데 보기는 사람에서 나온 책인데 네.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가 도로시데이를 제가 알게 된 거는 기독교 출판사 다니니까 책에 되게 의외로 되게 자주 인용이 되는 분이었어요. 이 도로시데이, 그리고 이분이 했던 가톨릭 노동자 운동, 그리고 가톨릭 워커라는 잡지, 그리고 환대의 집,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 관련 주제의 책들을 읽으면 꼭 이 에피소드들이 등장해서 이 도로시데이라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책이 이제 자서전이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사서 읽어야겠다. 이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되게 좋은 네. 기회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읽었는데 기대만큼이나 너무 재미있었고요. 네. 이게 줄어드는 게 아까울 정도로 저는 약간 너무 매니아라서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내용 자체가 여성이 너무 멋있고 동경하게 되고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강인하면서도 내적인 의지가 정말 강하고 나같이 참 되게 저질 체력의 의지박약 이런 사람들은 정말 동경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급진적인 삶의 모습을 살았는데 네. 이분이 왜 콜이나 민중이라는 뉴욕 사회주의 신문의 기자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영민한 그런 여성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다가 세례를 받으면서 가톨릭에 회심을 하게 되면서 같이 살던 남편과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타협이 되지 않아서 네. 헤어지면서 힘들어하지만 자기 소신을 갖고 또 대공황 때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눈을 떠서 가톨릭 노동자 운동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고 그 이듬해 가톨릭 워커라는 잡지를 또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환대의 집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열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돌보게 됐는데 당시에 미국의 전역에 한 33개 정도 그 환대의 집이 열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은 한 여성의 삶, 꼭 이게 페미니즘에 딱 적합한 그런 책은 아니지만 이런 일대기를 보면서 네. 여러 가지 페미니즘적인 지점들도 발견할 수 있었고 여기에 좀 이 책에서 가장 좀 이 페미니스트가 쓴 거 아니야 싶은 그 구절이 있는데 제가 여기 적어왔어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몹시 외로웠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예전에도 누차 그랬듯 여자들이야말로 특별히 더 사회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곱씹었다. 남편이나 가족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와 단체, 다른 이들과의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매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남편이나 아이들로 인해 여자들의 일상이 아무리 바빠도 최종적인 위로는 되지 못한다. 늙으나 젊으나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명백히 우리 여자들은 오랜 외로움의 희생자들이다. 남자들은 언제고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들은 사막의 신부가 될 수 있지만 사막의 여자 신부라는 것은 여태까지 있어 본 일이 없다. 한 곳에 붙박혀 있어야 했던 여성 수도자들조차 책을 쓰거나 신앙 상담을 하며 뭔가 사회적인 삶을 영위했다. 이게 277에서 278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이 오랜 외로움이라는 말이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 책의 원제가 롱 로니니스라고 오랜 외로움이 이 책의 제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로시데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멋진 여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내면에서는 항상 외로움이라는 그 단어를 항상 품고 그 외로움과 싸우면서 살아온 그 삶을 담은 그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제를 네. 보면서.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책을 좀 소개하고 싶었고요. 네. 두 번째 책은 여기 오른쪽 앞에 보시면은 네. 맨 아래에 있는 책이라서 무너뜨려 볼까요? 네. 소심해서도 못했어. 확 해봐야 되는데. 용기를 내세요. 네. 예, 뼛속까지 자유롭고 치마 속까지 정치적인 네. 제목도 좀 도발적이죠. 네. 예, 레디앙에서 나온 책이고 막 심상정 대표 이런 분들이 그 당시 진보신당 대표분이 이 네. 추천사를 쓰기도 한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리고 묵수정 작가에 대해서 되게 호감을 갖게 된 그런 책이고 이후에 여러 가지 책들도 읽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이 책은 뭐냐면 프랑스에 건너가서 이 부제가 프랑스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빌 유니언이라고 시민연대인데 지금 생활동반자법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네. 결혼과 동거의 그 중간 형태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혼할 때는 두 사람이 다 동의해야 되지만 동반자법은 법적인 보호를 다 받으면서도 한 명이
의사가 바뀌면 개인이 파기할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중간 단계 정도의 계약인데 우리나라에선 사실 아직도 도입되지 않았는데 일찍이 프랑스에 가서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인데 그 남자랑 결혼 안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네. 그 아기에 대한 책을 근래 또 내셨더라고요. 딸이 이제 많이 컸는데 그래서 이 책 보면서 아 이렇게 시민연대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거를 설명하거나 이렇게 그런 책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에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되게 매력적인 사실 저자예요. 글쓰기가. 그리고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아이 아빠죠, 남편 아니고 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한국에서 같이 있다가 프랑스로 남자가 가게 되는데 이제 작가의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너도 가봐야 되지 않냐. 네. 이제 한국 그 어머니시죠. 그랬는데 이 남자는 전혀 올 필요도 없고 전혀 아니다라고 해서 한국에 남아서 가지 않았던 그런 일화들. 그러면서 우리가 결혼제도 속에서 어떤 것들을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네. 요구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요구받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사실 저희 남편이 싫어할 책이네요. 제가 약간 저는 그 시어머니나 시부모님 이런 말을 좀 쓰지 않으려고 하고 제 책에도 썼는데 그냥 네. 남편의 어머니, 남편의 아버지 이렇게 거리를 두는데 사실 그 거리두기가 매몰차거나 뭐 나쁘게 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리감에서 긴장이 이완되면서 진실한 관계가 오히려 시작된다고 좀 생각하고 뭐 가식적으로 하든지 의무감을 정말 소가리를 하면서 하는 것보다 한두 마디를 해도 전 진실한 관계와 우정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남편도 좋아하지 않고 남편 가족들도 원하지 않지만 저 혼자서 우정을 쌓아가고 혹시 거리두기 하면서 속으로 남편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미숙, 뭐 정숙, 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사실 남편이라는 말도 어떤 그 관계성이 들어간 말이어서 저는 땡땡 네. 씨라고 해서 땡땡 씨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의무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좀 알 수 있는 이렇게 그 지점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그 에피소드도 되게 기억에 남고 또 프랑스에서 그 아기를 출산을 해요. 네. 그때 비용을 다 임신 과정이나 출산 과정에서 국가가 다 그 비용을 대주고 뭐 철분제 같은 거 다 공급해주고 또 더 인상 깊었던 건 우린 그런 의료적인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되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거든. 여성의 삶에 있어서 출산이란 게 네. 또 아이를 낳은 여성들이 그 출산 경험이 어땠고 어떤 기분이었고 이거를 정신과 의사들을 만나서 쏟아놓는 그게 의무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지점도 되게 우리나라 생각해보지도 못한 지점인데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이 책을 되게 재미난 책으로 추천을 하고 싶었고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개 사심 가득한 실비아 플라스라는 작가를 소개하고 싶은데 이건 기독교 책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쓴 자전적 소설 중에 벨자라고 좀 유명한 책이 있어요. 미국에서 거의 뭐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버드 대학 추천 도서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도 나오는데 벨자가 벨이 종이고 좌가 단지 이 의미라서 종을 이렇게 딱 거꾸로 오면은 그 안에 자기가 갇혀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종 안에 그런 뜻이에요. 벨자가. 그래서 전 이름인 줄 알았어요. 벨자. 벨자. 미자 뭐 숫자 이런 줄 벨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벨좌입니다. 좌. 네, 알겠습니다. 벨좌. 그리고 실비아 플라스 시 전집이라고 좀 두꺼운 책이 있어요. 문예출판사에서 마음산책에서 나오는 마음산책. 그리고 실비아 플라스 일기라고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이 여성이 정말 알아야 할 여성인 게 스미스 대학 장학생, 수석 졸업,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가고 시나 소설이 완전히 히트하고 굉장히 유명하고 사랑에 빠져서 테드 휴즈라는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 사람도 시인이지만 이 여자보다 실력이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결혼한 다음에 시골에서 살면서 아이 둘을 낳았는데 별거를 하게 돼요. 결국은 그러면서 아이를 둘을 런던의 아주 혹한기에 런던의 아파트에서 혼자 키우다가 결국은 가스 스토브에 이렇게 가스 틀어놓고 자살을 30대에 해서 요절한 천재 비극적인 작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벨자라는 소설도 심리적인 문제로 뭐 의사 찾아가고 상담 치료 받고 정신 분석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에 여성들에게 행하는 정신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히스테릭한 어떤 병증이다라는 굉장히 그런 편견으로 인한 치료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란 벽지라는 또 미국의 소설이 있는데
이 여자가 우울할수록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되고 더 나가면 안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치료를 되게 많이 했던 것들인데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그런 취급을 받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잘난 여성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되게 압박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여자는 분노해서도 안 되고 경력을 막 야신 가져도 안 되고 그리고 남편이랑 아이들 돌보는데 가장 큰 네. 성취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여성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여자가 거기 안에서 굉장히 혼란함을 느끼고 우울함을 겪고 굉장히 그런 고통을 겪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했고 이 여자의 문학 작품 속에서 그런 자기의 내적인 괴로움이나 일기장에도 되게 절절하게 쓴 내용들 시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막 이 시에서는 아내를 이씨라고 표현하면서 지원자라는 시가 있는데 살아있는 인형 너는 어디에서 본다. 그것은 말하고 뭐 들을 수 있다. 그것은 바느질한다. 네. 그것은 요리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냉소적인 시를 쓰기도 해서 네. 아 이런 사람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까지 네.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불과 5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능력 있는 여성들이 결국은 이 생에서 자기 뜻을 다 펼치지를 못했구나 이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애정하는 작가여서 좀 네.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좀 네, 길어졌습니다. 그 작가 이름이 실비아 실비아 플러스. 플러스 아니고요. 실비아 플러스. 약간 비타민 이름. 실비아 실비아 노년에 그거 알죠? 실비아 갱년기에 있었어요, 실비아 레몬이야. 플러스 약간 그런데. 근데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도 모르게 그 무슨 이야기 할머니가 이렇게 어린이집에 와가지고 이야기 할머니? 아니 이를테면요. 저희 참나. 아이도 있어 네, 이야기 그렇죠. 할머니. 이야기 할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그쵸, 들려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듣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다음에 좀 짧게 해주세요. 네, 요는 그건데 네. 그래도 하지만 그 책의 내용을 우리가 또 알면 지금 수습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얘기를 알면 그래도 다음에 더 보고 싶고 사고 싶어지니까 네. 감사하게 생각은 진짜 하고 있어요. 아시죠? 네. 집에 갈 때 이제 말도 안 하고 우리 아우, 택시 타고 가야지. 네, 우리 폴장님은 네. 저도 정말 운명적으로 목수정 작가님 책을 한 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어릴 때 같은 아파트 살았어요. 진짜 운명이다. 이건 진짜 운명이다.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같은 아파트 살았어요. 네. 아, 대박. 다른 옆동이었지만 뭐야? 그러니까 같은 동에 살아야지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동에 아니야? 그냥 안 가. 그건 같은 아니다. 단지였어요. 같은 단지. 지나가면서 얼굴 보는. 예. 뭐 같은 서울에 살았다는 것보단 가까운 거니까. 알았어요. 얘기해요. 예. 목수정 작가님이 쓰신 파리의 생활 잡화들이란 책인데요. 네. 이 책도 이제 파리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걸 모은 책이에요. 그래서 뭐 진짜 레디컬 페미니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냥 동네에서 학교 지키시는 아주머니? 아니. 뭐라고 땡. 맞춰보려고 그랬는데. 보안관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네, 네. 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한국에서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고 난민 신청으로 프랑스에 가신 분 네. 한국 분까지 해가지고 조금 폭넓게 인터뷰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저도 이 책을 좀 페미니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책인 것 같고요. 네. 또 한 거는 똑같이 프랑스 관련된 책인데요. 악어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만화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프랑스 여성들이 경험한 일상적인 성추행, 성폭력의 경험들을 이제 만화로 표현한 건데요. 작가는 남성 작가가 그린 거긴 한데 거기 등장하는 모든 남성이 악어로 표현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읽다 보면 사실은 프랑스가 뭔가 굉장히 신사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다를 게 없구나 우리랑 약간 네.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참 네.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고요. 또 그 뒤에 성폭력 뭐 꼼꼼 가이드라고 해서 네.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부분도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 책은 이렇게 페미니즘 책들 어려운 책들 읽다 보면 머리가 좀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전 소설을 주로 많이 읽거든요. 네. 그것들 중에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아무튼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소설 중에 하나는 새 갈래의 길이라는 소설인데요. 네. 노란색 표지로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들고 다니기 괜찮나요? 깜짝이야. 들고 다니기 괜찮냐고요? 네, 이렇게 두껍지 않아가지고. 네, 책은 네. 있어 보여야 되는 거니까. 네. 귀여운 느낌이긴 한데, 예, 근데 무튼 이 책은 이제 각 세 국가에서 사는 다른 여자들의 경험을 이제 교차시켜가지고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인도에서 사는 불가촉 창민이고 또 한 명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그런 뭐라고 하죠? 간의 수공업을 이제 가업을 이어받아야 하는 네. 그런 여성의 이야기. 또 나머지 한 명은 캐나다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네. 여성의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
뭔가 굉장히 다르고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책을 읽다 보면은 뭔가 그 여성이라는 경험이 네. 국가를 초월하고 어떤 조건을 초월해서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좀 더 굉장히 이렇게 현실감 있기도 하고 짧은 호흡으로 쫙 빨려 들어가서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갈래 길. 네, 세 갈래 길. 우리 네, 우리가 여태까지 책 얘기했지만 또 이럴 땐 이런 책 5가지 다 했어요. 그리고 책 말고 좀 그러니까 다른 장르의 책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책 말고 만화조차도 책 말고 좀 이렇게 아예 다른 컨텐츠 뭐 영화든 드라마든 다큐멘터리든 네. 다른 컨텐츠로 좀 페미니즘을 접할 수 있는 또는 여성주의 관점의 어떤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정말 이렇게 난독증이 있으신 분도 있고, 네, 또 이렇게 책 한 자 읽으면 바로 잠드시는 분들도 있고, 참 저희가 고충이 많아요. 책 읽기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쁜 현대인들이 또. 그래서 좀 그런 다른 컨텐츠에서 또 소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는지 뭐 아시는 한에서. 네, 저는 하나를 준비하는데 포장님이 되게 많이 준비해 오셔서 약간 내심 안심을 했고요. 네. 약간 하나지만 좀 강력한 거예요. 네, 강력해야 돼요. 네. 억압받는 다수라는 제목이고 유튜브 검색해 보면 바로 나와요. 한국어 자막도 있고 네. 한 11분짜리 영상인데 23만 회 정도 조회가 되어 있고요. 오. 부제는 남자와 여자가 바뀐 세상. 억압받는 다수. 네. 이런 프랑스 단막극인데요. 네. 이게 약간 미러링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갈리아의 딸들 같은 거 보면은 남자랑 여자 이렇게 바뀐 이야기가 네. 나오는데 이거는 영상이기 때문에 딱 가시적으로도 그게 되게 와닿고 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아 이런 지점이 되게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상의를 벗고 남자들이 막 이렇게 조깅하거나 운동하는데 영상에서는 여자들은 다 막 벗고 되게 자유롭게 운동하는데 남자들은 막 시선 폭력 때문에 옷으로 막 감싸고 막 이렇게 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 직장 같은데 여자들이 막 이러고 앉아서 담배 피면서 막 음담패설하고 막 되게 이러고 있는데 막 남자는 집에 남아가지고 아이 안고서는 막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막 길거리에서 막 여자들이 성희롱 플러팅 막 이런 거 하는데 네.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도망치고 흑흑거리면서 막 남성들이 저기 도망가는데 와이프를 만나서 이랬어 했더니 뭘 그런 거 가지고 이러냐고 되게 면박받고 네. 그리고 막 살쪘다고 남자가 좀 통통한 주인공이거든요. 살쪘다고 구박받고 옷차림이 그게 뭐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남자 되게 불쌍해요. 진짜. 네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길이도 네. 되게 짧고 이거 딱 이렇게 주변 사람들 보여주면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완전 관점을 그쵸. 뒤집어 네. 보면서 새롭게 보이는 지점들. 그래서 이 억압받는 다수를 제가 한번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나요? 네 웬만하면? 지금 당장 몰래 살짝 보시면 안 됩니다. 일단 10분 쉬는 시간 동안?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폴장님이 저 몰랐는데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제가 뭐 많더라고요. 보는 살짝 걸, 봤어요.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좋습니다. 책만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네. 얘기 제가, 좀 해주세요. 네, 보면서 너무 많으니까 보면서 할게요. 네. 저는 일단 피해 연대기란 영화가 있거든요. 네. 이게 여성의 월경 경험에 대해서 다룬 이야기인데 확실히 남성분들은 여성의 월경이 어떤 느낌인지 혹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거를 이제 남성인 애인과 같이 봤는데 네. 이제 그 애인이 보고서 이제 한 번에 이제 그동안 사실 생리라는 월경이라는 게 굉장히 여성에게는 뭔가 떼려야 뗄 수 없는 뭔가 의식주처럼 늘 같이 붙어 다니는 건데 그동안 사회가 얼마나 이것에 무관심했고 그에 반해서 남성들이 사용하는 면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 번에 탁 느낀 네.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특히 더 남성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피해 연대기. 네, 피해 네. 연대기라는 네. 영화고 또 저는 사실 넷플릭스를 되게 좋아해요. 저도 회원이에요. 그렇군요. 넷플릭스가 정말 볼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혹시 넷플릭스 아직 뭐 아이디가 없거나 하시면 한 달은 무료예요. 갑자기 그래 한 달 넷플릭스에서 무료고 나오셨어. 5명은 같이 볼 수 있어요 동시에. 네, 그러니까 네. 한 달 무료 네. 가입하셔서 한 달 무료 동안 빡시게 딱 보시는 거죠. 네. 좋은 작품들을. 네. 그래서 제가 재밌게 빡시게 볼 만큼 추천해드릴 거는 네. 마드리드 모던 거리라고 해서 이제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건데 전화국에서 이렇게 여성들이 어떻게 막 싸우기도 하고 뭔가 또 막 임신하다가 낙태하기도 하고 뭐 남편 바람 피우고 막 이런 여성들의 일상적인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블랙칠리 서클이라고 해서 무슨 서클을? 블랙칠리 서클이라고 블랙칠리 해서 서클. 네. 이건 약간 추리
추리라고 해야 하나 약간 네. 그런 스릴 있는 서스펜스. 네, 네. 약간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독일 뭐였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비밀로 암호 해독을 하던 여성들이 전쟁이 끝나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비밀을 다 이렇게 묻어놓고 생활을 네. 하다가 네. 어떤 딱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죠. 흥미진진해, 흥미진진해. 그래서 네. 그 사건을 진짜로. 네. 동료들을 함께 소집해서 막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그리고 그 좀 페미니즘과 관련 있는 거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사심으로 재밌는 거 지금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있는데 지금? 하지만 페미니즘 시선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럼 됐어요. 그럼 보면은 됐어요. 네. 제가 말하는 거 아실 수 있으실 네, 거예요. 알겠어요. 블랙 칠리. 네, 서클. 서클.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지? 그 이것도 약간 미러링을 하는 네. 영화인데요. 넷플릭스입니다. 이것도 네. 거꾸로 가는 남자라고 해서 네. 배경이 프랑스인데 굉장히 마초적인 남성이 딱 사고를 머리를 맞아요. 딱 네, 사고를 당하면서 네. 네, 그런 상상의 세계라고 해야 하나요? 네. 그런데 가서 막 완전 반대로 자기가 막 짧은 반바지 입어야지 박수 쳐주고 네. 약간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그런 새로운 맞아요. 상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화라서 네.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는 페미 팟캐스트 네. 중요하죠. 그것도 다른 매체 맞아요. 네, 기승전 믿는 페미 홍보인 네. 것 같은데 믿는 네. 페미 팟캐스트 믿는 페미 교회를 부탁해라는 팟빵이나 뭐 다양한 매체에서 검색하시면 들으실 네. 수 있고 네. 한 달에 한 2번 정도 뭐야 지금 잠깐 약간 워워워. 느낌 왔어요? 네, 아직 안 끝났어. 잠시만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들어보시면 뭐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믿는 페미 이제 분들이 등장하시니까 구독미 네, 부탁드립니다. 그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올라오는 거예요? 거의 약간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네. 한 달에 한 달에서 2번 정도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이미 쌓인 것들이 있으니까요. 뭐 샤워하시면서 아니면은 멍 때리시면서 네. 자기 전에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얘기하세요. 제가 갑자기 팟캐스트 얘기하니까 네. 잊고 있었는데 네. 저도 하나 팟캐스트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네. 뭐예요? IVF 학사회 팟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누가 웃으신 거예요? 네네네. IVF 학사회 아학팟이라는 곳에 페미니즘 이 주제로 팟캐스트 8회 업로드됐는데 무려 우리 네. 오수경 간사님과 제가 네. 게스트로 참석했는데 네. 이걸 깜빡 잊어버렸네요. 네. 이거를 들어보시면 또 되게 재밌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드라마 같은 경우에 또 그런 어떤 여성의 서사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드라마. 근데 여기 사실 여러분 청어람 내에 정말 드라마 전문가가 있으세요.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지만 저기 뒤에 왔다리 갔다리 동네 어르신처럼 하고 계신 우리 오수경 간사님 있으시잖아요. 잠깐 모셔서 드라마 얘기 조금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 2억 개 정도만 추천해 주실 만한 드라마가 있다. 저는 오수경이라고 하고요. 청원하면서 이것저것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라마 약간 덕후여서 소개할 드라마가 너무 많아서 저는 주로 푹하고 티빙을 통해서 드라마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저도 하나 소개하자면 그 팟캐스트에 을들의 당나귀 귀라는 그 여성 노동자회에서 만드는 그 페미니즘 팟캐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한번 출연을 해서 그 드라마 속 일하는 여성들, 그러니까 드라마가 이제 여성들,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여성을 어떻게 재현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썰을 푼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회 업로드가 됐는데 그거 보시면 이제 최근에 방영된 웬만한 드라마들을 제가 이제 거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좀 소개하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걸로 대체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연말에 책으로 엮어져서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들으시고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책을 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또 질의응답하고 조금 더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 저희가 시간이 참 많으면 또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좀 저희가 쫓기고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두 분 패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책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분 정도 나도 이런 책을 읽고 공동체와 페미니즘 관련된 책을 읽고 얘기해봤던 경험이 있다. 혹은 책이 아니어도 이런 다양한 콘텐츠 또는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요. 를 보면서 이야기해본 적이 있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걸 좀 나눠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한 분 정도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왕이면 여성분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감사해요. 좀 간단한 자기소개와 그 경험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네. 저도 약간 그 공저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박소연 박소연 네, 작가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저는 여중 여고 여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불편함 없이 여성으로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는 사회생활 되게 남초인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내가 왜 불편하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난 내가 배워온 대로 생각하고 말했는데 그게 되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그런 여자였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네. 뭐야. 그래가지고 네. 그런 여자가 뭐지? 근데 무슨 뉘앙스인지는 저도 네. 알겠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제 또래 친구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는 그냥 뭐 여자이고 남자이고 상관없이 공부만 열심히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꿈을 꾸면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살았는데 그거랑 관계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삶 겪으면서 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배워왔던 게 아닐 수도 있구나. 그냥 여성이건 남성이건 모두 다 평범하게 꿈꾸고 우리가 공부한 대로 뭐 생각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가 아니라는 것들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겪는다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다가 네. 그러면 요즘 이런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책을 같이 읽어볼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러면서 그냥 책을 읽고 끝내기엔 좀 아쉬우니까 그러면 이걸 녹음해볼까 해가지고 회사분들이랑요? 아니 회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이제 뭐 학교 친구도 있고 네.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네. 얘기를 해볼까라는 거에 공감대를 얻은 친구들끼리 요즘 이제 책을 같이 읽고 영화도 같이 보고 우와. 하면서 그걸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럼 네. 팟캐스트처럼 녹음하시는 네, 팟캐스트로 거예요? 녹음을 하고 그냥 네. 저희들끼리만 듣는. 네. 아니 여기서 다 자기들끼리 만든 거예요? 이거 네.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일단은 저희 스스로 이런 것들 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서 그냥 우리끼리라도 장을 만들자 하는 게 너무 되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나만 생각한 게 아니고 그런 생각 너도 했었어? 이런 경험이 이런 경험도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보니까 좀 더 해소가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도 같이 얘기하고 좀 더 어떤 책들이 있을까 그냥 진짜 친구들끼리만 좀 알고 싶어서 이제 책들을 선정하고 영화를 네. 같이 보고 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여기에 추가로 오게 됐어요. 네, 너무 좋네요. 그럼 그때 어떤 책을 읽으셨어요? 친구분들이랑은? 맨 처음에는 그때 갓 이제 결혼한 친구가 있고 예비 신부가 되기로 한 친구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읽은 책은 우리는 만화책으로 먼저 시작해보자 해서 역시 훌륭해. 네. 그 인스타툰으로 유명한 며느라기를 며느라기 같이 읽고 얘기해보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달에 그럼 주제로 며느리니까 우리 영화는 B급 며느리를 보자. 며느라기와 B급 며느리. 네, 그래서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엔 아까 소개해주신 입문서로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을 같이 읽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영화로 그 우리나라에서는 빌리진 킹 세기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영화인데 영어 원제는 배틀 오브 섹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대결이라는 그 주제를 가진 영화라서 한 번도 다 보진 않았는데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다. 이걸 한번 보자. 다른 거 상상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봤는데 이제 같이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같이 그런 그 모임을 그냥 소소하게 하고 있어서 여기서도 이제 더 다른 가지들로 생각들을 펼쳐보고 책을 접하고 하면 어떨까 해서 오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소중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한 분 더, 진짜요? 네, 얘기해 주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고 저는 여중여고 여대를 다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저 이제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대학생, 여기 안 평범하신 분 손 좀 들어보실래요? 네, 고마워요. 저는 어떤
저는 일단 교회에서 그런 공동체가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좋은데 원래는 제가 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SNS를 잘 안 해서 네. 이제 그런 교회 자매들이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네. 되게 혼자만 이렇게 이런 투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매 중심으로 처음에 모였다가 이제 그 보통 자매의 애인이나 이런 경로로 남자분들도 교회에서 되게 남자 청년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사랑의 이제 힘. 네.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근처에 이제 여자들을 많이 만나는 상황이고 이제 페미니즘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사실 경험들을 나누다 보면 그쵸. 그게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남자인 친구의 경우에 당장 남초 그 이제 친구들 집단에서 페미니즘 얘기만 해도 야 뭐 너 뭐 10만 얘기도 듣고 네. 뭐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책 추천도가 제가 뭐는 아니지만 네. 아니 뭐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평범한 대학생이시잖아요. 그럼 추천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저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라는 책이에요. 네. 제가 좀 늦게 왔는데 혹시 이게 앞에 책 추천에 나오진 않았죠? 네, 안 네네네,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이게 이제 그 남자 교사분이 쓰신 책인데 남고에서 일하시는 네. 그런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네. 이분도 이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페미니즘을 실천하고 계신지 이런 네. 걸 담은 책인데 아무래도 네 되게 저는 그러니까 남자 페미니스트 분들이 가끔 이제 질문을 해주실 때 뭘 할 수 있을까 네. 뭔가 본인이 발언을 한다면 그게 여자분의 기회를 뺏는 것 같아서 또 꺼려질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게 남초 집단에서 발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되게 어렵다는 걸 알아서 이 책을 뭔가 활용해서 뭐 이걸 이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고 뭔가 읽으시면 또 되게 좋을 것 네.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참 감사합니다. 좋네요. 이렇게 자기 경험을 나누면서 책도 또 소개하고 또 자기 경험을 이렇게 풍성히 나눠주고. 네, 저희 진짜 또 여러분 얘기도 들어보고 이제 좀 질문. 먼저 그 폴장님한테 개인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네, 믿는 페미 모임 뭐 이렇게 활동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질문이 돼 있어요. 모임을 만든 이유와 또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교회에서 본인이 페미니스트인 거를 오픈하신 경험이 있나 그때 어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픈하신 경험은 우리 소연 작가님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믿는 페미 활동 얘기부터 좀 해주실래요? 믿는 페미는 그런 개신교 안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네, 왜 느꼈어요? 왜? 제가 처음 만든 건 아니지만 네. 그때 그 강력 여성혐오 살인 사건을 기준으로 조금 그런 많은 그러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뭔가 사고의 그 트임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좀 그런 걸 겪게 되시면서 자연스럽게 개신교 안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믿는 페미를 만들게 됐고 저도 이제 거기에 뒤늦게 같이 합류해서 참여하고 있고요. 네. 믿는 페미 활동은 뭐 책 모임도 하고 있고 아까 소개해드린 웹진 발행이나 아니면은 뭐 팟캐스트 녹음도 하고 있고 그 외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자리들을 종종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사실 교회가 패밍아웃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고 네, 생각이 네. 들어요. 교회에서 요즘 거의 죄악시하는 성소수자 문제와 동일하게 페미니즘을 굉장히 이렇게 억압하고 막 굉장히 그런 나쁘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페미니스트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다 알고 어떻게 다 알았어요? 네, 어떻게 다 알고 저한테 와서 그런 고민을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저도 그래서 제가 막 나 페미니스트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이제 뭔가 교회가 불편한 자매들이 막 와서 얘기하다가 책 모임을 같이 만들어서 교회 내에서 해보기도 하고 네, 좀 그런 네. 피하는 사람은 없었나요? 피하진 않았지만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한 번은 교회 목사님한테 뭔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게 뭐 페미니스트적 발언은 아니었는데 네. 나중에 뭐 싸웠다 약간 이런 소송이 돌긴 하더라고요. 그럼 또 편견 그냥 네, 말한 것 그냥 말한 뿐인데도 것뿐인데 쌈딱처럼 여성의 리더가 얘기한 것뿐인데 뭔가 되게 싸움을 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또 작가님은 저는 교회를 사실 언덕교회라는 데를 한 5년 다니다가 네. 교회도 약간 사건 아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분열되면 뭐 지지고 볶다가 이제
교회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성공의 교회를 옮긴 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약간 그 세교 등록하기 전에 약간 나 복음주의자 약간 그런 쪽인데 여기 가도 되나 약간 고민도 했지만 네. 이후 그레이스가 되어서 저는 신명이 그레이스거든요. 그레이스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제가 속한 모임이 처음에 공동체 안 하고 그냥 그 예배를 감사 성찬례라고 부르는데 그것만 참석하다가 이제 모임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약간 어떤 그룹이냐면 30, 40, 50인데 조금 약간 아재들 느낌이에요. 사실은 네. 애기들 있고 좀 이렇게 젊은 그런 청년부 느낌은 아닌데 근데 거기에 소속이 돼서 이제 알려가는 시기니까 제가 뭐 갑자기 저 페미니스트입니다 얘기 못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조금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들어보면 성공회라는 데가 뭐 되게 막 젊은 요즘 친구들한테는 되게 급진적이고 여러 가지 막 페미니즘, 뭐 퀴어 활동 막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지만 정작 이 교회 안에 계신 약간 어르신빌 나는 분들은 은근히 또 그런 쪽에서 많이 뭐 이렇게 각성이 되어 있지는 않으시고 막 주방에서 봉사 같은 거 여자들이 많이 하고 뭐 바자회 희망터라고 바자회인데 바자회에서 막 여자들이 붙이고 다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아기들인데 제 아들은 7살인데 이렇게 꼬맹이들 막 다니면은 남자들은 앉아서 썰 풀고 여자들은 아기 쫓아다니고 그거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저랑 동갑이신 여자분도 좀 앉아 있는 분 계시고 네. 저도 약간 앉아 있는 네. 그런 사람인데 앉아 있는 분. 그래서 약간 네. 정치적으로 앉아 있는 걸 난 여기 앉아 있어야 된다 하는데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저 집은 남자들이 참 애를 잘 보고 되게 여자들이 좀 세다 이런 식의 생각을 아무래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막 교회 사안 얘기하고 막 정치적인 얘기하면은 괜히 아무 말이라도 그냥 던져가지고 막 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하고 저 근데 약간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네. 괜히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약간 역시 그런 거좀 워리어 이렇게 본능이 있으시네요. 그런 거 막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의외로 이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자각이 안 되어 있구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소모임에서 어떤 식의 뭘 할 수 있고 또 아직 저는 좀 새 교 같은 느낌이니까 네. 뭐 어떤 걸 할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이제 그 우리가 뭐 패밍아웃이든 뭐 이렇게 우리의 어떤 입장을 밝힐 때 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해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기도 하고 그러려면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진짜 이런 질문에도 있지만 여성만의 이즘이 아니다. 페미니즘은 이제 남성도 같이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또 평범한 대학생님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셨지만 또 두 분께서도 혹시 이렇게 남성분들이 읽기 좋고 남성분들에게도 좀 접근하기 좋은 그런 책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앞서 소개시켜드린 책들이 사실은 뭐 남성 여성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읽기 좋은 책들인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뭐 의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이거를 뭔가 자기의 뭔가 경험으로 이렇게 공유하고 네. 해석할 수 있느냐, 약간 그런 의지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갈리아의 딸들이 처음 남성분들이 그런 여성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확 체험해 볼 수 있는 네. 좀 그런 책들이어서 처음에 그냥 입문하실 때 좋은 책인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좀 더 나아가서 도란스에서 나오는 네. 한국 남성을 분석하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책도 다양한 저자들이 한국 남성에 대해 다양한 그 면을 가지고 네. 글을 써 놓았으니까 좀 그런 책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남성성을 좀 분석하고 해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네, 저는 뭐 지금 떠오르기로는 뭐 대표적으로 맨박스 같은 책들 남성에 네. 대해서 또 저는 벨 훅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남자다움이 갖는 이상한 거리감 그 책도 아. 남자다움에 대해서 목차에서 여러 가지로 다뤘는데 저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페미니스트로서 남자아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책들 읽으면서 조금씩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이어서 그 질문하셨던 분이 페미니즘이 여성의 이즘만은 아닌데 여성 패널만 계셔서 조금 아쉽네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정말 죄송해요. 사과밖에 드릴 게 없어요. 하지만 다음엔 골고루 남성 패널과 함께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모르겠습니다. 네, 또 대답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쨌든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왜 접했는지 또 책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폴장님과 우리 작가님에게 페미니즘이란 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인생 질문처럼 우리 소연에게 페미니즘이란 그리고 폴짝에게 페미니즘이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약간 이런 거 나올 줄 알고 조금 멋진 걸로. 그럼 다른 질문 바꿀게요. 소연님에게 도로시란? 도로시. 빨리 캔자스. 괜찮스 왜딴 옛날 사람. 알면 옛날 사람. 네, 네 말씀해 주세요. 페미니즘. 페미니즘이란. 제가 그 빅토르 프랑클 책 죽음의 소용소에서 있잖아요. 그 책 읽으면은 인생이란 무엇이냐라고 그 작가분이 한 말이 인생 쪽에서 한 사람에게 던져오는 질문에 내가 하나하나 대답해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멋진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오마주에서 페미니즘이란 인생이 여성에게 던져오는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진데? 멋진데 진짜? 약간 표절인데? 오마주. 오케이 오마주라고 많은 표절가들이 오마주라고 하면서 네 하긴 아까 기독교는 현실의 매트릭스를 초월할 수 없다. 네, 더불어서 그때부터 그런 끼가 네 있어요. 끼가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란 인생이 여성에게 던져오는 질문에 하나하나씩 대답해가는 것. 대답해가는 것. 멋있네요. 우리 자 아니 질문 다른 질문 먼저 할게요. 그러면 너무 부담가진 것 같아. 오케이. 약간 자 박명수처럼. 우리 폴장님에게 넷플릭스란? 삶이다. 삶이다. 한 달 무료. 네. 저는 뭐 이렇게 멋있는 거를 준비를 못했지만 네, 그렇지 않아도 돼요. 네, 페미니즘은 띄워주세요. 네, 혹시 사행시로 준비했어요 혹시? 패. 알았어요. 폴장님에게 페미니즘이란? 매듭이다. 하셨는데. 근데 너무 강하게 멋있는 거 하셔가지고 어떡해. 저에게 매듭이라는 거 약간 종결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동시에 좀 매듭은 풀어 나가야 할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에게 페미니즘은 그러니까 저의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런 남성 중심 가부장제 네. 그런 사회에서 저희 내재되어 있던 것들을 좀 종결하고 좀 안녕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것이고요. 또 동시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에게 페미니즘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저한테 던졌고 그런 질문들 통해서 약간 저의 삶을 전체적으로 약간 되돌아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 질문이 저에게 풀어가야 할 뭔가 매듭이고 숙제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에게 페미니즘은 매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사실 어떤 정답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실은 또 뭐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정말 알고 싶은 것 같고 또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또 이 안에서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을 막 찾는 노력들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책을 통해서 또 페미니즘에 한 발 다가서기 위해서 여러분 또 모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많은 질문들 또 오늘 들으면서 나온 이야기들을 다 다룰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이 여기서 얻어가는 대답 말고도 여기서 질문들을 얻어가서 여러분이 또 생각해보고 또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또 여러분들만의 그 과정의 답을 찾아가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좀 알찼나요? 네, 그렇다고 대답하셔야지 뭐 어쩌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책에 대한 이야기가 참 길고 지루할 수 있는데도 여러분 정말 눈을 반짝반짝 빛내주시면서 또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정말 잠도 못 자고 또 옛날에 읽었던 책 열심히 들춰가면서 준비하신 우리 두 패널분께 박수, 수고의 박수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월간 북토크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7시에 언제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난민과 관련한 책을 가지고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또 관심 갖고 다음 주에도 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혹시 이어서 광고하실
거 없다고 하십니다. 안녕히 무사히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